네, 안녕하세요. 치과TV의 치과의사 전문의 최순호입니다. 오늘은 일단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치과에서 보톡스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특히 미용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메시지는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과의사인 저는 아름다운 미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거든요. 라미네이트라든지 올세라믹과 같은 심미 보철 치료뿐만 아니라 교정을 통해서 치아의 모양을 올바르게 개선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잇몸 수술을 통해서 잇몸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주고, 입 주변과 턱의 근육 문제들을 해소를 시킴으로써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안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치과 의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하면서 치의학의 진료 영역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2016년도 7월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치과 의사분이 안면부, 이렇게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법정 다툼이 잠시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치과 의사가 미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면 전체에 대한 진료 범위를 치과 의사들에게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치과에서 사용되는 보톡스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교근 비대로 인한 사각턱의 치료예요. 자, 교근이라는 것은 한글로는 깨물근, 영어로는 마세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위턱뼈의 관골이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턱뼈의 모서리와 어금니 부위까지 이런 식으로 주행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씹을 때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근육이 이 교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어떤 딱딱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수면 중에 이를 이렇게 간다거나 평소에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면 교근에 대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이 굉장히 볼륨도 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도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톡스라는 건 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운동하고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인데요. 이렇게 턱이 갸름해지고 얼굴이 작아지고 이뻐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미 스마일의 치료인데요. 잇몸을 뜻하는 검, 그리고 미소를 뜻하는 스마일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웃을 때 유독 윗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런 미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전효성 씨, 그리고 배우 류준일 씨, 그리고 개그맨 쪽에서는 김영철 씨와 박지선 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잇몸 미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뼈 자체의 문제가 가장 주된 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악수술 같은 거를 동반을 해서 뼈 자체의 크기를 줄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치료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되는데요. 잇몸 수술과 치아 교정, 보철 치료를 동반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치아와 잇몸의 영역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근육 문제로 인한 비대칭의 치료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웃을 때 이렇게 활짝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썩소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 근육이 반대편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보톡스 시술을 함으로써 이쪽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치과에서 미용적으로 사용하는 보톡스 치료는 다각턱의 치료, 과도한 잇몸 미소의 개선, 입 주변의 근육 비대칭의 해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치과적인 질환과 관련된 보톡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오징어 같이 딱딱한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이갈이 습관, 이 악물기 습관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이 교근의 힘이 굉장히 세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치아 마모나 치아 파절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분들은 턱관절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따라서 턱관절에 소리가 난다거나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톡스 치료를 동반을 해서 이 턱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주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스플린트라고 하는 턱관절 질환에 쓰는 장치 치료와 함께 보톡스를 보조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턱관절 질환이 좀 더 심해지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보톡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치과에서도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치과에 가셔서 상담받고 치료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본 제 친구들은 야, 너 치과 의사인데 보톡스도 해. 야, 너 치과 의사인데 보톡스도 해. 이런 반응은 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약간 가수한테 야, 너 노래도 하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치과 보톡스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풀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치과TV의 치과의사 전문의 최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